자, 세 번째 시간 위험성 추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좀 옮겨야겠네요. 자, 위험성 추정. 사업주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생 가능성, 사고의 가능성, 그다음에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가능성은 이제 빈도라고 하고요. 중대성은 강도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성과 중대성은 크기를 추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는 조잡하는 방법, 뭐 곱하는 방법, 더하는 방법, 뭐 특성에 적합한 방법. 저는 주로 이 곱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곱하는 방법을.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성 추정 좀 넘어가고요. 자, 보시면은 이 사고 발생의 가능성, 사고가 얼마나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가 5단계. 앞서 우리 실시 규정에는 우리 3 곱하기 3, 3단계, 3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이제 5단계, 4단계를 많이 쓰고 있어서 5 곱하기 4를 쓰고 있어서 5 곱하기 4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 얼마나 자주 발생할 수 있냐는 5단계 되어 있습니다. 5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잘 돼 있지 않다. 뭐가 앉아 있냐?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지가 없으며 안전수식 작업 표준 등도 없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돼 있다. 4는 높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 방어도깨, 기타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해체되어 있으며 안전수식 작업 표준 등이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4단계는 가드 방어도깨 기타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해체되어 있으며가 좀 중요하다. 자, 3. 부주의하면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 방어도깨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작업 불편 등으로 쉽게 해제하여 위험 영역 접근,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식 작업 표준 등이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낮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가드, 방어도깨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 영역이 출입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식 작업 표준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아직 뭔가 남아있다. 피해 가능성이 남아있다. 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너무 잘 돼 있어. 가드, 방어도깨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 영역 출입 곤란한 상태 등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이렇게 가능성이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사마다 이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회사 보니까 발생 가능성을 이렇게 안 주고 5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 발생한다. 4는 한 달에 한 번, 3은 1년에 한 번, 2는 3년에 한 번, 1은 10년에 한 번. 이렇게 규정을 수립한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우리 클라스 기법, 우리 안전보험공단에서 만든 내용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여기도 있네요. 발생 빈도라고 이렇게. 1일에 1회, 일주일에 1회, 3개월에 1회. 이거는 3단계 기법이고요. 이거는 5단계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써야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중대성, 이제 가능성 받고요. 중대성. 자, 4단계죠. 4단계. 중대성 뭐냐? 4는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 불능. 사망하거나 영구적으로 근로 불능을 될 수 있는 상태. 3은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입원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2는 응급조치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시면은 휴업을 수반하는 정도는 아니다. 이제 불휴업제해. 1은 간단한 처치 후에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가능성은 5단계로 되어 있고 사고가 났을 때 좀만큼 중대한가는 4단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5 곱하기 4를 했더니 자, 행렬법 넘어가고요. 주로 곱셈법을 씁니다. 곱셈법을. 그래서 곱셈법 5 곱하기 4를 했더니 1부터 20까지 나오게 되죠. 20까지 1부터 20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덕셈법 넘어가고요. 분기법 넘어가고 잘 안 써요. 저는 잘 안 씁니다. 뭐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 거의 곱셈법 쓰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그 위험성 추정에서 5 곱하기 4 하면은 1부터 20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 다음에 하는 게 이제 결정이죠. 결정. 자, 결정. 이거부터 보시면요. 자, 1부터 20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6점까지는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서 개선을 하면 돼. 뭐 허용 가능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개선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개선하면 돼. 하지만 8점 이상부터는 허용 불가능, 개선을 무조건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점수가 높은 거일수록 빨리 개선을 해야겠죠, 당연히. 우리 즉시 개선, 신속하게 개선, 가급적 빨리 개선, 계획적으로 개선. 높은 거일수록 당연히 위험성이 크기가 높으니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결정, 위험성 결정. 사업주는 위해 위험 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 기준, 허용 가능한 위험 기준을 비교하여 위해 위험 요인별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허용 가능한 위험 기준 있죠. 자,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당연히 결정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둬야 된다. 당연히 실시 규정에서 이미 이 내용이 나와 있어야죠. 어디까지 허용 가능을 줄 거냐, 어디까지 허용 불가능을 줄 거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 뒤에는 3단계, 3 곱하기 3을 쓰거나 또는 이거는 다른 방법을 쓴 것 같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5 곱하기 4를 쓰고요. 곱셈법을 쓰고 위험성 결정은 이렇게 8점까지는 8점 이상부터는 허용 불가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 5단계, 우리 중대성 4단계, 5 곱하기 4 곱셈법을 저는 주로 쓰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5단계, 사고 발생 가능성, 얼마나 사고가 자주 날 수 있는지, 중대성, 사고가 났을 때 얼만큼 위험한 건지. 자, 그럼 여기서 의문점은 이 점수를 누가 주는 거냐? 누가 가능성 점수를 주고 이 중대성 점수를 주는 거냐? 자, 평가하는 사람이 주겠죠. 평가하는 사람이. 자, 보통 관리감독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죠. 그럼 관리감독자가 이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근데 관리감독자가 이 점수를 주려고 하는데 어떤 작업에 대해서 애매한 거야. 긴가민가해요. 3점인지 4점인지. 그러면은 애매하면 이제 해당 작업자를 불러야죠. 내가 좀 애매한데 너의 생각은 몇 점인 것 같니? 근데 우리 작업자도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하면은 이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불러서 물어봐야죠. 우리 몇 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만드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A형 사다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2인 1조로 하고 있고 또
보호구도 다 착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다리에 이제 A형 사다리에 아웃트리거가 원래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해제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고 발생 가능성은 몇 점을 줄까요? 자, 안전장치가 설치하였으나 해제되어 있으며 그렇죠. 아웃트리거가 안전장치죠. 지지대. 그래서 해제했으니까 사고 발생 가능성은 4점을 줍니다. 4점. 가능성 4점. 자, 그러면 중대성은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 천장 보수 작업 뭐 이렇게 딱 뭐 청소 작업 또는 보수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부상 될 수 있고 아니면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중대성은 한 3점을 주겠습니다. 3점. 4 곱하기 3은 몇 점이죠? 12점. 12점은 뭐다? 결정 가봐야죠. 12점은 허용 불가능. 가급적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개선을 해야겠죠, 다시. 그래서 아웃트리거를 딱 설치합니다. 딱 설치해요. 그러면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다 잘 돼 있으니까 4점에서 1점으로 딱 줄어듭니다. 1점으로 딱 줄어들어요. 근데 중대성은 어떨까요? 중대성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사고가 나게 되면은 똑같은 중대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을 하더라도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지 중대성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3점. 그래서 1 곱하기 3은 3점이 되죠. 그래서 원래라면은 4 곱하기 3에서 12점이었던 게 개선하니까 1 곱하기 3, 3점이 돼서 허용 가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정하고 결정하는 거다. 자, 이제 결정을 했으면 이제 허용 불가능 하면은 이제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을 해야겠죠. 위험한 거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야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책 수립할 때는 우리 순서가 본질적 대책하고요. 그 다음에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그리고 개인 보호군 순으로 보통 진행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본질적 대책. 본질적으로 위험한 걸 없애자. 또는 장비가 들어올 때부터 모든 위험 요인을 우리 안전장치 뭐 그런 것들 다 설치하고 들어오게 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미 장비가 들어와 있어. 그럼 공학적 대책을 뜯어고쳐야 장비를 뜯어고치거나 뭔가 연결을 해야겠죠. 그런데 위험 요인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관리적 대책, 우리 근로자한테 얘기를 해야죠. 내가 장비를 뜯어고쳤는데 여전히 위험한 게 좀 남아있어. 그래서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돼. 또는 경고 표시 부착, 그리고 마지막 개인 보호구를 이제 지급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감수 대책 수립할 때는 본질적, 공학적, 관리적, 개인 보호구 순으로 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자, 우리 감소죄 수립 실행할 때 고려 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위험성 크기가 큰 것부터 감소대책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위험성 감소를 위한 우선도를 결정하는 방법은 우리 1단계 사전 준비 단계에 이제 미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히 1단계 우리 실시 규정에 우리 위험성 결정에 대한 허용 가능한 범위 우리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놔야죠. 자, 안전보건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위험성 감소 조치를 즉시 해야죠. 즉시. 한마디로 너무 위험하다. 16점 이상이다. 하면은 즉시 개선을 해요. 즉시 개선. 자, 감소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데 뭐 반드시 뭐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소 배기 장치 또는 밀폐된 설비에서 하거나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법적인 사항은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자, 그리고 감수대책 수립 시 앞서 말씀드린 본질적, 공학적, 관리적, 개인보호 순으로 이렇게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험성 평가를 이제 하고 나서 어쨌든 문제점이 나왔을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올해 안에 개선을 해야 하는가?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좀 오래 걸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점수가 높게 나온 거라면 빨리 개선을 해야겠죠, 빨리. 근데 간혹 반드시 올해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제 관리자분들, 우리 임원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리고 이래 되면요, 우리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올해 만약에 못하면 다 빼버립니다, 빼. 위험성 평가할 때, 에이, 이거는 뭐 올해 개선 못하는데, 안 되겠지. 또 놔뒀다가 또 위에 분이 뭐라 할 수 있으면 빼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못하면 내년에 나도 해야죠. 기록이 남아있어. 그래야지 이력 관리가 되고 위험한 게 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빼면 안 된다. 뭐 내가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빼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감수대책 수립 실행 후 남아있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우리 감수대책을 실행했는데 유해 위험 요인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교육 또는 게시 등 방법으로 우리 근로자한테 알려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보니까 서식의 위험성 추정 및 결정에 대한 자료가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은 5단계, 중대성은 4단계, 5 곱하기 4는 20, 허용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러면은 저 내용 적으면 되겠죠. 무슨 내용, 무슨 위험 요인이 있다. 그래서 가능성이 몇 점이고 중대성은 몇 점이고 그래서 위험성은 크기가 몇 점이다. 그래서 허용 불가능이라서 감수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감수 수립할 때는 위에 위험 요인이 뭐냐? 착 들고 오고.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감수책이 뭐냐? 적어주면 되고요. 대책 후 개선하고 나서 점수가 어떻게 바뀌냐? 자, 4 곱하기 3, 12점에서 개선했더니 1 곱하기 3, 3점으로 바뀌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록 및 보존. 자, 위험성 평가는 원래 3년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기록물의 보존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최초 평가 기록은 영구 보존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보관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올해 2023년이면은 생각해봐야죠. 2022년, 2021년, 2020년 보고서는 어디 있을까? 찾아봐야겠죠. 이제 빨리 누군가는 했을 텐데. 그렇죠. 자,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성 평가는 정기적으로 매년 평가를 해야 된다.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작업 내용이 변경되는 뭐 이런 경우 등은 지체 없이 수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는 반드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그렇죠? 개시하기 전에 위험한 걸 먼저 평가해야죠. 그리고 최초 평가는 위험성 평가를 사업장에 도입하여 처음 실시하는 거다. 그래서 처음 도입되면 최초 평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